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롱포에 살고 있는 서인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항 평안합의 행진 청소년 지킴이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점기 구롱포 문화를 이해하면서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거리를 걸으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동해안 최대업 전진기지입니다. 그리고 이 동해안 최대업 전진기지인 구롱포항이 조성된 것은 일제시대 때 1923년도에 이 축항을 건설하고부터 이 거리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중심으로 1910년도에 포항시에서 우리 아픈 역사가 사라져가는 것을 아쉬워한 나머지 이 거리를 상교육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고자 이 거리를 조성하였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에게 아팠던 역사의 상점거물이 사라져가는 실정을 맞았다. 이에 포항시는 지역 내 가옥을 보수 정비하여 일정기 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풍요했던 생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본에 의해 착취되었던 우리 경제와 생활 문화를 기억하는 상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구롱포 일본인 가옥거리를 조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457m 정도인데 이 거리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910년도부터 포항시가 구롱포 일본인 가옥거리를 조성했는데 그 조성한 이후에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포항시는 새롭게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까지 이 거리를 조성하고 꾸며진 내용이 여기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걸으면서 오늘 일정을 소화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구롱포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제시대 때는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신사를 저 위에 조성하고 그 다음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계단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위에 올라가면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고 난 다음 항구들을 접수하면서 이 항구를 접수해서 조성하는데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 일본인이 도가와 야사부로라는 사람인데 도가와 야사부로의 송덕비를 저 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 송덕비를 건립한 이유는 이 조선인 구롱포 사람들에게 항구를 조성하고 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공덕을 기리기 위한 송덕비를 세우겠노라 해서 송덕비를 아주 크게 세웠습니다. 그 송덕비를 세우고 이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돌기둥에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이 계단을 조성할 때는 일본인이 이름이 기둥에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해방되고 그해 가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점령한 것을 안 우리나라 청년들이 애국 청년단을 구성해서 한 40~50명이 저 위에 있는 신사를 부수고 도레이를 부수고 이 계단에 있는 돌기둥은 어떡할까, 저 위에 있는 도가와 야사부로 송덕비는 어떡할까 토론을 해서 그러면 부수기도 어렵고 한데 우리가 또 설지도 모르니 시멘트를 발라버리자 해서 전부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시멘트를 발라놓고 1960년도가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1960년도에 구롱포 공원을 위해 조성하면서 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도 이 돌기둥에 새기자. 그러면 앞에는 시멘트가 발라져 있는데 어디다 새길고 라고 의논을 해서 그러면 뒷면이 깨끗하니까 뒷면을 돌려가지고 앞으로 돌려서 뒷면에다 우리나라 기부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자 해서 지금 이름이 새겨진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아직도 시멘트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 발라진 시멘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방 이후에도 분노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를 보고 분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 해양 지형을 조사해 보니 구롱포가 항구로서 최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일본 세토에라는 일본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바다 내가 있습니다. 그 내에 부자들이 좋은 기술로 좋은 기계로 고기를 많이 잡아가 버리니까 많은 일본 어부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일본 어부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일본이 정책적으로 어민들을 구롱포로 이주시켜 오게 됐습니다. 이 거리가 1910년도, 20년도, 30년도에 최고의 번화거리로 구롱포가 조성되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기석이 일본이 조선을 장악해서 바다를 장악하려고 구롱포를 업 전진기지로 만들 때 구롱포 축항을 조성하고 업 전진기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인 도가와 야사보로라는 일본인의 성덕비입니다. 이 비석도 1940년도경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방되고 억울함을 나중에 알게 된 청년들이 이 비석을 어떻게 할래? 라고 의논을 해서 이 비석에도 계란 올라오는 돌기둥과 같이 시멘트를 발라버리자 해서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시멘트를 바르기 전에 저기 위에 있는 신사를 부수고 신사 앞에 있는 도레이를 부수고 그 다음 여기는 시멘트를 바르자 해서 시멘트를 발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포항시가 이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 시멘트를 베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베끼자고 하는 포항시와 베끼면 안 된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맞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 시멘트를 벗겨내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시멘트를 제거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해서 구롱포의 유지들을 모아놓고 이 거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 그러면 구롱포가 대박 부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몰려올 텐데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조상의 이름에 시멘트를 발라놓으면 일본 관광객들이 돌아가서 뭐라 하겠나.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관광객이 안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시멘트를 베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걸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포항시가 시멘트 제거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거 주민추진위원회의 빌미를 가지고 이 시멘트를 베끼려고 했는데 일본의 역사학자가 왔었습니다. 시민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동하던 시민 기자가 포항시는 시멘트를 베끼자고 일부 주민들이 못 베끼게 말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일본 교수가 역사는 있는 그대로 둬야 된다. 그래서 시멘트를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본 교수들이 시멘트를 뺏기면 안 된다고 하니 그대로 둡시다 해서 포항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게 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멘트를 발라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일본을 좋아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정말 힘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침략을 당했고 침략당한 그 36년간의 억압과 착취와 수탈당했던 그 억울함을 이 시멘트로 바르는 걸로 표출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는 그러한 폭력과 평화를 짓밟는 그리고 정의를 짓밟는 인권을 짓밟는 그 폭력에 저항하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역사 기록이 기념해야 될 거 좋은 거 위주로만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치욕스러운 거 이런 거는 많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도 보존해놓고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두고 각주를 달아서 후세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발견한 이 역사가 이게 잘못된 건지 안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 여기에 네가 주장할 게 있으면 주장해놓고 후세에 알려야 후세 사람들이 또 연구하다 보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맞는구나 라고 또 밝혀지는 것이 있으면 또
그 밝혀진 것을 기록해놔야지. 이걸 없애보면 새로운 걸 밝혀지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여기가 포항시에서 조성해놓은 구롱포 근대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공원 위에 있던 도가와 야사부로 손덕비 보셨죠? 그 도가와라는 사람하고 상백을 이루는 아주 구롱포에서 대성공을 한 사람의 저택입니다. 근데 이 근대 역사관 안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 역사관 이름은 근대 역사관인데 이 조성해 놓은 이 거리 입구 대문 이름은 구롱포 일본인 가옥 거리입니다. 일본인 거리 앞에 조성 목적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풍요로웠던 생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본에 의해 착취되었던 우리 경제와 생활 문화를 기억하는 상교육장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러보니까 상교육장으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했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인 가옥 거리라는 명칭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근대 역사관이라고 한대.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조선이 짓밟혔던 그 근대에 대한 역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제부터 개관을 하지 않고 폐쇄를 하였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들어갈 수 없지만 이 근대 역사관을 홍보하는 문구가 인터넷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근대 역사관을 조성한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정해놨냐면 황금빛 엘도라도인 구롱포는 가난한 일본인 어부에게 새 시대, 새 삶을 열어주었다라고 키워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조성한 데 대한 비판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저 앞에 문구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고 해놓고 여기 들어오니까 일본인들이 엘도라도로 새 시대 새 삶을 열어주었다. 일본인들에게 폭력과 억압과 착취로 새 삶을 열면 그것이 자랑입니까? 그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그래서 이 거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카사키 소지라는 일본 역사학자가 있어요.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이라는 책인데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것이 부당한 자료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온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의미 있는 내용이 일본은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원을 가져온 그것은 수탈이었다. 불법으로 침략했고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이 36년 동안 그 긴 기간을 식민지로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풀뿌리 식민주의 때문에 그렇다. 일본의 이민정책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 중간층을 형성해서 밑에 조선인들을 장악해줬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식민지로 장악할 수 있었다. 조선은 근대화되지 않고 그런 근대 통치 행정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적용해버리니까 조선인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못하는데 그걸 나가는 일본인들이 갑자기 시행해보니까 일본인들이 그걸로 다 장악해버렸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조선인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일본인들에게는 돈벌이 되는 허가들을 다 내줬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일본인들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기 나라가 그렇게 부당하게 조선을 침략한 것을 알면서 와가지고 악랄하게 수탈과 착취를 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나라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극렬하게 막아선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탈과 억압과 착취와 폭력은 몰라서 했더라도 다시 이루어져야 될 기대와 꿈이 아니다. 그것은 폭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그 일본 역사학자와 반대로 일본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됐다. 지금까지 그들이 이 사회를 장악해가지고 그런 인식을 심어놓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와서 보고 느끼고 배워야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의 침략의 한 갈래지 그것이 뭐 따로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든 여기 와가지고 조선 구롱포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던 내용이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령했던 게 침략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침략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만행들, 우리 자원을 수탈당했던 바다와 육지의 자원들을 수탈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일본은 인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일본이 인증을 하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교수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어른들이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다고 고맙다라고 느끼는 순간 반성하거나 사과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 아직도 저것 스스로가 우리를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미안해? 지금까지는 잘못된 사고와 교육으로 역사인식이 왜곡됐다면 이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만이라도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해서 그 역사인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면 우리가 일본한테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하면 저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우리가 나쁜 짓 했다는 걸 알고 있구나. 우리 사과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국민 중에 뭐 2분의 1 정도가 일본 우리한테 고맙게 했다. 아니면 근대화했다. 해줬다. 라고 인식하면 일본은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는 거죠.